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벼운 질문에 무거운 대답,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공부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 영상을 봐주시면 서로가 마음이 좀 가볍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상가 쪽과 토지 쪽에는 예전부터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한 3개월 전부터 했죠. 상가 전문가 과정 해가지고 대시민으로 가입을 하시면 상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홈에 들어가보면 있죠. 이게 제 채널인데 간단한 채널 속에 멤버십 공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 여기 회원 전용 방인데 여기 보면 대시민 가는 게 상가에 대한 겁니다. 상가에 대한 거고, 중시민은 후원에 대한 거고, 상가는 대시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꼬마 빌딩 아니면 아파트 상가를 구매하시고 싶은 분이 어떤 좀 체계적으로 전문 지식을 얻고자 해서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6개월 과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장도 지금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가지고 임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성로 좀 여러 번 했었고 이제 범어동 할 차례인데, 하여튼 관심 있는 분은 대시민으로 가입하셔 가지고 임장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면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가지고 임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서론은 그렇고, 오늘의 주제 가벼운 질문에 무거운 대답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주제를 정했는가 하면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수승구 할 것 없이 달서구, 중구 이렇게 좀 불장이다. 그리고 지방광역시도 많이 뜨겁다라는 이런 현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분도 질문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도 주위에 질문을 했을 거고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지금도 저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겠죠. 지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에서 있죠. 저도 이제 메일을 좀 오픈했는데 메일로 이제 질문이 들어오고 간혹 가다가 있죠. 이 질문을 메일로 답장하기 힘들면 전화 통화도 간혹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만, 가벼운 질문에 무슨 답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볍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도 가볍게 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만일 내가 지금 투싼을 살 것인가, 스포티지를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투싼을 산다 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스포티지를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가벼운 질문 속에 지금 부동산에 대한 것은 사실 가벼운 질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을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현재 부동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여러 어떤 재무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진정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문현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진지한 고민 없는 질문에 답을 바라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질문하는 게 가벼운 질문일까? 저도 한 2달 정도,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 곤란한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 멘토 어리신한테 있죠. 상가를 제가 구매하기 위해서 제가 검토를 한 90% 끝나고 나서
그 검토한 내용을 들고 최종 승인 단계에서 멘토 어르신을 찾아가가지고 이 상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마음을 어느 정도 한 80% 정도까지 뭐 7, 80%까지 결정을 한 상태에서 어른을 찾아갔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꽤 많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찾아가면 처음에는 이제 그 A4 용지로죠.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하면 처음 한 5번, 10번까지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뭐 어떤 그런 상가 구매 관련 건으로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낚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낚시 이야기만 한 50분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 이제 낚시 이야기죠. 며칠 전에 낚시 갔던 이야기를 한 50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지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50분 듣다가 있죠. 오늘은 이제 질문하기 그래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면 이제 어르신이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래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답변을 5분 정도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집으로 오면서 저는 좀 한편으로 서운할 때도 있었고 한편으로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래서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르신이 왜 그랬는가 보니까 어르신이 대답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마음의 준비는 됐다 하더라도 어떤 실력이 갖추지 않았다. 그래서 yes or no로 대답해가지고 내가 그때 만약에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어르신 입장에서는 과연 그 상가를 컨트롤할 수 있었겠는가.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러고 나서 뭐 지금은 뭐 어르신하고 뭐 굳이 제가 묻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실력은 갖추지 않았나 싶긴 한데 지금 오히려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뭐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저에게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지인들이죠. 물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좀 공연불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옛날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그때 한 12년 전에 10년 이상 전에 멘토 어르신을 찾아갔을 때 제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50분의 낚시 이야기를 듣고 오는 길에 그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쭤보면서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르신의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날 저녁에 깊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의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다 이거죠. 엄청난 고민 끝에 하는 질문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은 고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분석적인 사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분한테 그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 분은 답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질문에 그냥 가벼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무게감 있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질문에는 무겁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무거운 대답이 힘드니까 가볍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제가 뭐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1번에서 12번 질문 중에서 과연 이 중에서 가벼운 질문은 어떤 거겠습니까? 만약에 현재 달서구 AB 아파트에 사는데 수성구 어느 아파트로 이사가야 하나요? 실제 이렇게 메일 온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자기 월 뭐 수입 조금 이야기할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고 수성구 현재 상승 언제까지 갈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성구 ABC 아파트 중 어느 아파트가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다. 자, 여유자금 5억 있는데 어느 아파트를 살까요? 수성구 갭 투자 지금 해도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A 아파트 재건축 언제 될까요? 자, BB 아파트 당첨되면 얼마까지 오를까요? 중구의 CDE 아파트 중에 어디에 투자할까요? 달서구 F 아파트 청약 넣어도 될까요? 자, 한 달 전에 비해서 K 아파트가 1억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자, 리딩 아파트는 얼마까지 갈까요? 자, 국밥을 먹을까? 설렁탕을 먹을까? 자, 일단은 여기서 가장 가벼운 질문은 어떻게 보면 12번이겠죠. 뭐 국밥 먹는다 한들
설렁탕 먹는다 한들 뭐 여러분 인생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답을 했는데, 자, 그게 실제 돈을 주고 하든 돈을 주고 하지 않든 간에, 자, 질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질문을 했지만,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가 대답을 해주면 이 질문하는 사람은, 자, 불인이라고 합시다. 이 불인은 나의 말 한마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실을 알면 답을 못합니다. 사실은 답을 하겠습니까?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이 중에서 상당수는 뭔가 하면 그분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그 전문가의 말 한마디, 아니면 뭐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불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가벼운 질문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벼운 질문은 없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하고 뭐 질문을 하셔야 된다.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저는 뭐 이 배움은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모든 분야에 공부하는 게 취미인데, 왜 그런가 하면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이죠. 이 가벼운 질문이 없습니다. 특히 뭐 구매해도 될까요? 어디에 사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는 있죠. 한 가정에 어떻게 보면 그 성패, 가정이 흥하고 좀 흥하지 않는 그런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뭡니까? 추석 전 일주일보다 추석 이후 한 2주일이 있죠. 대구 수성구 집값이 아주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이때 매도하신 분, 매수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아니겠나.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도 지금 뭔가 하면 아파트 계약을 해약하시는 분, 심지어 중도금까지 넣고 나서도 있죠. 뭐 해약을 하려는 분, 해약을 할 수 없나라고 변호사한테 자문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월 추석 지나고 2주 동안의 그 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의 시장이었죠.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1988년도였죠.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이 대구 역사상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 아파트 5천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2년도 안 돼가지고 5천만원짜리가 이게 2억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후로 제가 볼 때는 뭡니까? 98년, 2008년, 2018년 한 30년 동안에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래도 5천만원짜리가 2억이 될 때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2년.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수성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4억짜리가 지금 호가가 6억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런 게 있죠. 물론 호가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질문 하나에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좌지우지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정의 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아파트는 인근 아파트의 리딩 아파트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깊죠. 제가 볼 때는 수성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아파트가 한 30개 있으면 그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있죠. 이 아파트가 흐르는 키 맞추기 하나 있죠. 이 어떤 그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 공학에서는 정렬 알고리즘처럼 있죠.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이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학교 입학했을 때 반에 이렇게 들어가면 있죠. 키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줄 세우고 나서 여기입니까? 키 작은 순으로 이렇게 앉듯이 자, 어느 특정 아파트가 뛰고 나면 그 다음 아파트는 줄 세우게 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죠? 관찰하는 뭐 그런 분석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면 최근에 수성구 아파트가 보면 이 순위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동력으로 추월 가능한 아파트 분석에는 인근의 호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뭡니까? 호재를 먹고 살죠. 이 호재가 단기간의 호재일 수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의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지 시장은 더더욱 그런데 토지 시장은 어떻습니까? 삼성의 법칙 해가지고 27배가 되죠. 자, 이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반드시 주위에 호재가 있고 호재가 없는 이상은 과거의 뭡니까? 아파트의 그 키 맞추기, 키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호재나 어떤 외부적인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호재에 의해서 만일 순위가 한 6위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한 3위로 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보통은 토지에서는 뭡니까? 길이죠, 길을 따라 부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돈이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그분이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그분은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지금 어떤 단계인가를 좀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누구한테 좀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좀 상세하겠죠. 물론 좀 친해져야 되겠죠. 상세한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나 나이나 뭐 부채나 수입이나 여유자금이나 미래 리스크, 앞으로 내가 한 3년 5년 동안은 큰 삶의 변화가 없을 것 같다. 현재의 수입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직업의 안정성이 최소한 5년은 유지될 것 같다. 10년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디테일한까지 설명이 있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멘토 어르신을 좀 힘들게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보면 질문에서였죠. 저희 어떤 개인 사정을 이야기를 좀 못했는 부분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르신이 그런 답변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낚시 이야기를 50분 하지 않았나.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제가 뭐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라 하면죠. 제가 뭐 무슨 대답을 하겠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저희 답변 하나로 한 개인의 그리고 가정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저도 그런 걸 최근에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는 뭔가 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구매하셔도 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제가 연락받은 사람만 하더라도 한 15명 가까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이번 기회에 좀 부를 많이 팽창시켰다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나 뭐 이렇게 메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분 좋은데, 근데 어떤 분은 심지어 제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구매하시라,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지인들이겠죠. 그리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범일 수 있다. 저 이야기는 자범이다, 그죠? 노이즈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좋은 정보 있으면 좀 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힘이 쭉쭉 빠진다, 그죠?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헤어질 때 좋은 정보 있으면 꼭 좀 연락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최근에 있죠, 몇 달 동안 겪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되면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고 잘못되면 평생 원망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과는 다르다. 주식은 뭡니까? 뭐 잘못 사면 뭐 하한가 한번 치더라도 뭡니까? 당장 팔면 되죠. 근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내가 팔고 싶어도 당장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에, 특히 아파트는 그래도 바로 뭐 조금 가격을 내리면 바로 팔 수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있죠. 아파트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대구에 뭐 보통 뭡니까? 리딩하는 아파트 한 2채 가지고 있으면 한 채 팔면 있죠. 이제 상가 똘똘한 뭐 꼬마 빌딩 하나는 구매할 수 있죠. 한 10억, 20억 있으면 한 50억짜리 매수할 수 있으니까 상가를 찾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가는 뭡니까? 매수할 때 매수 계획도 필요하고, 자, 사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임차인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운영 계획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만, 법인으로 상가를 매수해 가지고 일정 기간 후에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매도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뭡니까? 위치와 타이밍이 전부다. 그래서 사실 상가에 대해서 있죠,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의 그 상가에 대한 어떤 지적 수준, 이해도,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를 한 5분만 이야기하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어떤 물건을 뭐 이야기해 주거나, 사실이죠. 상가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A, B, C 중에서 어떤 물건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A, B 중에서 어느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질문이죠. 설사 B가 좋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걸 매수하고 나서 2년, 3년, 5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그것을 이 사람이 홍길동 씨가 커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대답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르죠. 아파트는 어떤 애 보면 위치와 타이밍이 있다. 이번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었죠. 타이밍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사신 분은 일단은 상당히 잘 사셨고, 그때 매도하신 분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가벼운 질문에 무겁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주제로 좀 해본 이유가, 최근에 제가 질문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죠. 군대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군대에 가서 휴가 때 나오면 있죠. 이제 부모가 우는 경우는, 요즘 군대가 예전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군대에 입영할 때 부모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은 자식을 보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나이 때 군대 갈 때 나의 부모님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생각나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 있죠. 누군가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있죠.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질문을 구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귀중한 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시라. 그래서 저는 늘 제 영상을, 제가 작년 11월달 영상을 처음 찍었습니다만,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공부하는 영상이고, 상가는 대시민의 방을 운영해가지고 임장도 합니다만, 본인이죠. 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를죠, 스스로 한 3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유는 확실하다. 그래서 3분 정도는 내가 이 아파트를 왜 사는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 가벼운 질문에도 그 대답하는 사람은 무겁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